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어떤 대외 변수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상하게 이게 글로벌 시대가 돼서 그런지 이건 한국 국내 어떤 상황만이 아니라 미국의 상황, 정치적인 상황까지도 우리 주식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왜냐하면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미국 대선을 앞두고 상당한 변동성이 있을 거기 때문에 10월은 그냥 주식을 좀 쉬는 게 낫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질문을 드리면 1차 이 TV 토론이 29일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어떤 대선을 보는 관전 포인트가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우선은 얼마 전까지 이제 나온 양측 후보의 어떤 그 지지율의 변화 차이를 보게 되면 이 재선이 힘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을 트럼프 거고, 대통령이. 네, 그리고 이제 TV 토론 등을 통해서 이제 양측의 정책 공방이 시작을 하게 되면은 과연 이제 역전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논쟁들이 많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관심거리죠. 이거는 단순히 어떤 투자의 개념에서만 우리가 관심을 볼 부분이 아니라 어떤 외교와 또 세계 경제의 어떤 패권 국가인 미국의 지도자 문제에 대한 부분 등을 다루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는 없는 부분인 것만은 분명히 많은데요. 문제는 현 경제 상황과 투자의 개념에서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정말 그 속빈강정에 가깝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뭐 일부에서는 보고서들도 많이 내죠. 누가 되면 유리하고 아니고, 그렇죠. 뭐 정책이 이 정책은 시장에 친화적일 거이고, 뭐 상당히 악재일 수 있고 여러 논쟁들을 따로 다루겠지만 누가 되든지 간에 이 2021년도 미국을 이끌게 될 지도자는 미국 경제를 코로나19 문제에서 극복을 해내야 되고 경제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목적은 양측 진영 모두 똑같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 방식에 대한 문제에서만 있었다 뿐인 것이지 이들이 주장하는 부분 등에 대한 것이 그렇게 큰 시장의 방향을 잃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요. 대신 이제 시장에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우리 투자자들,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그렇겠지만 미국 투자자들도 지레 겁을 먹는 상황 등의 반응을 보일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여지 등으로 인해서 시장이 상당한 출렁임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봅니다. 대신 이 내용 등에 대한 부분만을 가지고 지지율의 당일에 대한 변화, 그걸 가지고 최근에 코로나19 감염자 수 실시간으로 보여주듯이 또 트럼프의 지지율이나 바이든의 지지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까지 시장에 제공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런 거 모두 다 TMI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과한 정보라는 거죠. 이거를 다 투자자분들이 흡수해야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 없고 저한테 주입을 해줘도 사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변동성 상황에 있다라는 것 정도의 가정만 가져두시고 이 변동성은 결국은 시장을 출렁임을 무시할 분들이면 전혀 신경을 안 쓰시겠지만 나는 이거 못 견디겠다 생각이 든다라면은 어느 정도의 현금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겠죠. 그만큼 또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라는 뜻이니까 그런 정도 선의 이슈 정도로만 이 내용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현실적인 네네.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네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맞습니다. 네. 뭔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그러니까 비교적 낮은 가격일 때 지금 매수해야 돼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네네. 또 반대로 법인세가 다시 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려워질 거야라고 그러니까 섹터에 대한 어떤 그 전망을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기술주들의 경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상당히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가 되든지 간에 다음 21년도 이후에 미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우선 지금 완전 고용 상태에서 엄청난 일자리가 지금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 일자리를 다시 되살릴 수 있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린 뉴딜이나 여러 그 환경 정책 내용 등을 고민하게 된다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얼만큼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기존의 전통 산업이 될지
사회 인프라 관련 산업이 될지 아니면 현재의 성장 산업이 될지 무엇이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됐든지 간에 그 21년도 이후의 경제 상황에 미국 경제 상황에 맞춰서 정책은 조금씩 수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법인세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어라고 해서 안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미국의 그 재정 적자 규모가 올해만 3조 6천억 달러를 썼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는 내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더 지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커졌거든요. 그로 인해서 미국의 공공부채 비율이 올해 들어 이제 드디어 1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미국의 다음 세대의 부를 현재의 사회 구성원들이 끌어다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다시 돌려놔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돌려놓는다는 뜻은 어딘가로부터는 세금을 걷어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어딘가에서는 세금을 걷어야 될 겁니다. 물론 그런 방향이 만약 관세로 보충시키겠다 이렇게 가면 정말 이제 복잡해지는 경우의 수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트럼프가 되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이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21년도 이후에 미국 경제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누가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나서 결론 내리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그 아베 총리가 물러났잖아요. 네네네. 이 아베 총리가 물러난 이유를 일본의 아주 심각한 경제 위기, 네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떤 뭔가 큰 불안 요인이 있다.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도망간 거다. 뭐 이런 루머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웃 나라에서 갑자기 돌발 변수. 네네.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 심리가 불안해서 그러겠죠. 네네. 자꾸 두려운 요소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건강상의 이유로든 어떤 문제에 의해서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총리가 바뀌는 상황이 나왔고 과연 10월 달에 의회 해산에 들어가서 완전 이제 판을 새롭게 깔 건가 이런 논쟁 사유가 있을 수 있고요. 뭐 당장 그 스가 총리가 취임한 이후에 전반적 정책 스탠스는 아베 총리에 대한 거를 그대로 계승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전에 관방장관이었었잖아요. 네. 그리고 성향도 상당히 우파 성향이 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뭐 외교 정책이나 이런 모든 부분 등이 바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일본이 이제 걱정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아베 정권이 장기 집권하면서 보수 성향이 짙은 어떤 의회의 구성을 유지해 왔고 그에 맞춰서 정책이 추진되어 왔었었는데 간간히 어떤 일본의 의회 내용이나 뭐 정치인과 관련된 부분 여러 부분에서 비리 문제가 많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과연 실물 경제에도 얼마나 영향을 줬었느냐? 이거는 앞으로 2, 3년 일본에 상당히 중요한 숙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일본 관련 뉴스 또 스가 총리나 일본의 정책 관련 뉴스는 그냥 이거는 외교 관련 뉴스라고 보시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뭐 일부에서는 아베 총리가 이제 물러났으니 뭐 이전에 뭐 소부장 관련 주식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탠스를 바꿔야 되는 거는 아니냐, 아니면 뭐 일본 관광객 내지 여러 부분에서 수혜가 기대되던 것들에 투자의 유인이 생기는 것은 아니냐, 상당히 앞서가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럴 확률은 조금 낮은 편이라고 보시는 부분이 맞지 않나. 이거는 외교 뉴스지 경제나 주식 관련 뉴스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본과 관련된 부분에서 투자의 희망 요소는 조금 낮은 편으로 조금 평가를 해두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번에 워렌 버핏이 일본에 투자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뭔가 워렌 버핏이 한 행동에는 항상 몇 개월, 5, 6개월 지나면 그 이유가 설명이 되니까 네네네. 어떤 이유일까? 네네네.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남북 관계, 지금 네네. 사실 그 뭐죠, 우리 그 어업 공무원 그 살해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망 사건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남북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주가는 출렁이었었잖아요. 뭐 단기적이긴 하지만 네네. 이번에 그런 요소는 없을지. 뭐 사실 현 정부 임기 초기부터 남북 관계에 대한 관계 개선과 뭐 종전 선언에 대한 기대 등이
어떤 통일 이후에 우리 한반도에 대한 모습 등을 그려가면서 좀 꿈을 키워왔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약점이나 그런 핸디캡 요소 등이 제거되는 것이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 등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또 조금 이르게 터졌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0월 전망 자료를 쓰면서도 북한이 쌍십설 전에 무슨 액션을 취할까, 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고 그동안 외교 무대에 등장을 해서 상당한 어떤 인지도를 키워왔었던 북한 입장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뭐 또 다른 노림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뭐 사실 지금 상황은 그 어떤 이 문제를 컨트롤하는 과정에서의 안보 당국과 외교 당국에 대한 숙제로 봐야 되는 부분이다 판단하고 있고요. 네. 국내 증시나 경제 측면에서 가져다주는 효용이나 영향은 거진 제로에 가깝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진적으로 이런 대북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 있고, 이제 오히려 이 내용은 그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논의가 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앞서 일본의 어떤 정책 스태나 북한 문제, 이런 잠시 후에 또 언급드릴 수도 있겠지만 중국 관련된 내용까지 다 결합을 해서 놓고 본다라면 이들도 우선 미국 대선 끝나고 좀 생각하자, 이 스탠스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말 그 열공하시는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이 모든 변수를 다 풀어헤치면서 지금 이 퍼즐 맞추기를 조금 하시다 보니까 이 퍼즐 조각이 너무 많은 걸 들고 좀 쏟아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단순화하시는 부분 등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미국이 어쨌든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니까요. 미국의 경제, 나스닥이 좀 뭔가 원활한 상승세로 다시 돌아서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아마 투자자는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추가 부양책에 대한 그 여야,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네네네. 합의가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네네. 이게 많은 분들이 좀 비관적으로 보시더라고요. 되기는 되겠으나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아마 합의가 될 것이다. 네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엄청난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당장 올해 연말까지 뿐만이 아니라 2021년 상반기에도 상당한 노이즈를 가져올 수 있는 숙제가 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빠르게 어떤 그 부양 정책을 추진을 하려 하느냐. 내년 초부터 코로나 문제가 해결이 됐든 안 됐든 거시 모멘텀은 조금씩 회복되려는 조짐과 기저효과를 보이게 될 겁니다. 기저효과라는 거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현재의 상황이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나서 의미를 하게 되는데, 올해 2월 달서부터 4월까지 아주 극단적인 통제 활동이 가해졌었기 때문에 2021년도 1분기, 2분기에는 소비든 생산이든 모든 지표 등이 막 되살아나는 조짐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만족스러울 정도는 분명히 아닐 텐데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게 되니까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명분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지표를 보기 전에 부양 정책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은 지금 다 꺼내놓고 보자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미국의 정부 부채의 규모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해 말만 하더라도 미국의 공공부채 비율이 79%밖에 되지 않았는데 올해 쏟아넣은 부분만 가지고도 GDP 대비 부채의 규모가 100%가 넘어가 버렸거든요. 벌써요? 그렇습니다. 올해 원래 의회 예산국이 예상했었던 거가 81%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 노이즈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이제 미 국채에 대한 평가와 미국 국가신용 등급에 대한 평가, 이거에 대한 악유가 시장에서 등장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은 돈을 풀어야 될 때고 그 골든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만은 분명히 맞는 부분인데, 문제는 돈이 투하되면서 그 투하된 돈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정부가 자꾸 이제 유보하는 자세를 보이게 되는 거는, 야, 우리 그동안에 푼 돈 적지 않아, 이런 스탠스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의회의 합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내용만을 가지고 나서 접근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이 내용은 지금 의회에서 계속 좀 충돌이 나오게 되는 상황은 대선과는 조금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나.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든지 간에 합의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요즘 나스닥이 많이 좀 흔들리는 이 네네. 상황을 보고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채 발행 그 예정일이 많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국채 그렇죠. 발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 앞전에 국채 발행이 좀 실망스러웠죠. 네, 그렇죠. 경쟁률이 낮아서 미국 맞습니다. 자체 상업은행들에서 이제 참여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불안전해야 이 맞습니다. 또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의 가치, 국채, 이거는 정말 유로. 정말 뎁스한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소설도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게, 그래서 음모론? 그렇죠. 그냥 만약에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뭐 당연히 금융시장 입장으로는 재앙회로까지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렇죠. 과연 미국이 그런 경우의 수를 전혀 모르고 그 국제 신용 평가 기관들을 놔둘 것이냐,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조금 이제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신용도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를 해서 발행 금리를 높일 수만 있게 된다라면 글로벌 유동성을 미국이 빨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향후에 자꾸 이제 미국의 시장 금리나 이런 것들이 내려가기만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가지고 그 현재 채권을 보유한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신규 투자자들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국은 오히려 그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경우의 수까지를 원한다라면 미국이 그런 신용 등급 강등을 감내하면서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는 좀 소설에 가까운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의 공식적 의견은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너무나 이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네네. 이러저러한 이유를 갖다가 다 조합을 해서, 예, 그리고 또 이게 아마 정부의 아마 이 뭐죠? 이 그 빠른 유통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막 네. 소문이 이게 막 살이 자꾸 붙어가지고. 근데 이제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코로나 문제잖아요. 미국은 사실 그렇죠. 계속 확산세였고, 유럽에서도 지금 2차 팬데믹이 나오는 거 아니냐 걱정할 정도로 지금 확산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다시 셧다운이라든가 이런 상황으로까지 발전되면 결국 또 3월 같은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요. 우선은 3월 같은 상황의 재현 우려는 사회 전체적인 문제나 어떤 감염 확산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부에서 실천하는 여러 방역 활동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은 당분간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3월의 충격은 말 그대로 우리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었던 상황에 이 강도 높은 통제 활동이 미칠 경제의 충격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사자가 실종되면서 나타났었던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미 돈이 투하되었고 정책이 가동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재현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크지는 않다라 봐요. 대신 이런 그 2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겨울을 통과하면서 특히 이제 북반구 지역에 우리가 얼마 전 보았었던 거는 지난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 남반구 지역에서의 대유행을 또 한번 보았고, 이게 또 계절이 바뀌면서 북반구로 넘어오고 있는 과정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는 있다. 다행스러운 거는 지난 한 6개월 넘는 시간 동안 올해 한 3분기 정도에 보내왔던 시간 때문에 감염 문제에 대한 통제 능력이나 경제 활동에 대한 변화 등은 좀 영향은 좀 덜하다라는 정도로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다룬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것,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기본적인 틀은 계속 상승, 그러니까 강세장으로서의 네, 그렇습니다. 그 틀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을 꿋꿋이 견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것이 힘들다면 뭐 잠깐 쉬었다가 들어오는 것도 괜찮고. 또 하나 이제 올해부터 지금 남은 4분기와 내년 상반기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금융시장이 지금 이미 변한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앞으로 또 무엇이 변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금융이라는 생물이 계속적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게도 변하고 있고 기업도 분명히 변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 변화에 대한 신호를 기업 실적으로도 확인할 거고,
21년도 이후에 각 기업들이 제시할 여러 성장 목표와 궁극적인 어떤 사업 모델에 대한 전환 목표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시게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 판단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올해 연말 내년 초에도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 국면에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의기소침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잘 보지 않았었던 자료나 보고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검토하시면서 재충전의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증권사나 이런 데서 나온 리포트, 이러한 네네. 보고서들을 다양하게 읽는 것 자체도 투자에 큰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가장 너무 기본적인 질문을. 저 역시 자료를 쓰고 있고, 네. 저 역시 이제 그 투자자분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앞으로 변화될 사회와 경제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 역시 새롭게 배우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나 일반 모든 우리 사회 분위기가 조금 그런 감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급하시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학습 능력이 너무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이론을 제시하시면 바로 흡수하시고 다음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속도를 맞춰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올해 연말과 내년 초에는 정말 양질의 자료, 양질의 책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연구원들 모두 그런 것들을 토대로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 있는 자료를 하기 위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이 그런 좋은 정보와 자료들을 흡수하시게 된다면 또 내년에는 올해와는 조금 다른 그런 투자 성과 등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